자, 두 번째 해수의 염분 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온도를 살펴봤고 염분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염분비 일정 법칙까지 보면은 7-2 파트는 끝날 거고요. 자, 해수의 염분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염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염의 종류라고 하는 거죠. 자, 중화 반응이 모르죠? 모릅니다. 고등학교 과정인데 산염기가 만나가지고 중화 반응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을 염이라고 하는데 소금 염자 써도 됩니다. 이 염의 종류를 해서 염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소금의 종류. 그러니까 바닷물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의 종류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염류라고 하면은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고 합시다. 적자. 염류는 바닷물이라고 할까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 이렇게 이것을 염류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바닷물에는 생각해 봤을 때 모래가 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소금이 화학식으로 나타냈을 때 염화나트륨, NaCl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적어볼까요? 바닷물 1kg 안에 염류가 지금 얼만큼 들어가 있다? 35g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 35g이 전부 다 염화나트륨은 아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염화나트륨이 맞아요. 염화나트륨. 소금이에요. 소금이 전체의 한 77%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맛을 낸다? 염화나트륨은 당연히 먹어봤죠. 오늘도 먹었을걸요? 짠맛을 내고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는 물질, 염류는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자, 이 염화 마그네슘이 내는 맛은 쓴맛입니다. 맛이 써요. 짠맛, 쓴맛. 그 다음에 뭐 달달한 거, 새콤한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바닷물은 대체로 짠맛과 쓴맛이 나는 물질, 그 액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황산 마그네슘이라고 하는데 황산 마그네슘 이거는 특별히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거 있을 거야. 얘는 황산 칼륨, 황산 칼슘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황산 칼슘. 그 다음에 기타라고 볼게요. 자, 전체가 염류가 35g이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염화나트륨은 한 77%쯤 되기 때문에 한 27g 정도 들어가 있을 거야. 이거 그람 수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퍼센트도 외울 필요는 없긴 한데 염화나트륨이 한 77% 가까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암기해 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은 한 3.8g, 황산 마그네슘 1. 몇 g일까요? 1.7g, 얘는 1.3g, 기타가 1g. 다 더했을 때 35g이 되면 됩니다. 해보세요. 그럼 35g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닷물 1kg 안에 염류가 35g이 들어있다는 것은 바닷물은 이 염류하고 물하고 섞인 것을 바닷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바닷물 1kg 안에 염류가 35g이 들어있어. 그럼 물은 얼마나 들어있겠어? 물은 965g이 들어있겠죠.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들어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염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염분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염분은 바닷물을 해수의 농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염분, 해수의 농도. 얼마나 진하냐, 연하냐, 뭐가 들어있냐? 염류가 들어있겠지. 염류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염분이 높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염류가 적게 들어가 있으면 염분이 낮다라고 얘기하겠죠. 바닷물을 비교했을 때 전 세계 바닷물은 짠 곳도 있고요. 바닷물이 좀 싱거운 것도 있고 뒤지게 짠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대체로 증발량과 강수량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거야. 물이 얼마나 많으냐, 물이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서 염분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안에 있는 염류는 거의 대체로 비슷해요. 이 염류는 어떻게 되냐면 지각, 땅덩어리에 있던 물질들 있죠. 이런 것들이 강물을 타고 바닷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해저에 있는 화산활동에 의해서 황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걔네들이 섞여가지고 이런 염류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해수의
농도라고 한다. 얼만큼의 염류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자, 정확히 하면 정의를 적어주면요. 해수, 여기 어떻게 적어줄까? 해수 1000g이에요. 100g 아닙니다.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그람수를 가지고 염분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얘가 많이 녹아있을수록 염분이 높은 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자. 바닷물 1kg 안에서 염류가 35g 녹아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로 불러줄 수 있을까? 염분을 35라고 불러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뒤에 단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염분의 단위는 보통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PSU라고 하는 실용 염분 단위가 있어요. PSU입니다. 그래서 PSU라고 하는 실용 염분 단위,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것은 퍼밀이라고 있어요. 퍼밀입니다. 밀리언이죠. 자, 퍼밀 볼게요. 퍼센트 알죠? 백분율이라고 하잖아요. 백분율 퍼센트는 100분에 얼마가 들어있다. 100개 중에 얼마가 들어있다. 이것을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고, 퍼밀이라고 하는 것은 1000개 중에 얼마가 들어가 있다를 퍼밀이라고 합니다. 쓸 때는 이렇게 100% 쓰는 거랑 퍼센트 쓰는 거랑 좀 비슷해요. 요렇게 이게 퍼센트죠? 백분율 쓰는 거 뒤에다가 이거 하나 더 붙여요. 그럼 이거는 퍼밀입니다. 됐나요? 35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1000g 속에 염류가 35g 들어가 있을 때를 35퍼밀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35g이 바닷물, 염류 35g이 바닷물 1kg 안에 들어가 있을 때 35psu라고 불러줄 수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psu입니다. 이렇게 평균 냈을 때 35psu지만 염분이 높은 것도 있고 염분이 낮은 것도 있어요. 위도에 따라 조금 다를 거고 계절에 따라 다를 거고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염분을 결정하는 거 계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먼저 해수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1000g 안에 염류가 40g 들어있어. 그럼 물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물은 960g 들어있을 거고요. 염류는 40g이니까 얘는 40psu예요. 간단하죠? 다음 두 번째, 이게 기준이에요. 1000g, 해수 1000g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해수 500g 안에, 바닷물이죠? 바닷물 500g 안에 염류가 40g 들어있을 때 비례식 간단하게 세워보면은 500대 40은 1000대 x로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암산 가능합니다. 이거 2배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80 PS, 이건 굳이 쓰지도 않겠습니다. 세 번째, 해수 2000g 안에. 그러면 1000g 기준에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2배죠. 해수 1000g에 염류가 40g 들어있으면 40psu지만 해수 2000g 안에 염류가 40g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걸 1000g에 들어있으면 절반으로 까는 거고 염류도 절반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20이죠. 2000대 40은 1000대 x 했을 때 x는 2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psu, 항상 1000이 기준이에요. 해수 1000이 기준입니다. 물이 아니에요. 물 1000g이 아니라 해수라고 했어요. 물은 여기 해수 1000g에 염류 40이라고 했을 때 물은 960g이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물 970g과 염류 30g이 들어있어요. 그럼 더해볼게요. 970g의 물하고 염류 30g 더하면은 1000이잖아요. 1000g의 해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해수 1000g 안에 염류가 30g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30psu겠죠? 30psu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계산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자, 봐봐. 32psu의 해수 100g에 염화 마그네슘이 0.32g이 들어있어요. 100g에 0.32g이니까 이거 비례식으로 할까요? 굳이 뭐 10배 하면 되기는 하는데 100g 안에 0.32g이 들어있을 때 1000g 안에는 얼마가 들어있을 거냐? x 얼마 나오죠? 3.2g 나오죠? 10배 하니까 그러면은 32psu 안에는 염화 마그네슘이 얼마 들어있다? 3.2
g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구해냈어요. 32psu 안에 32psu 해수 1kg 안에는 염화 마그네슘이 3.2g이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36psu 해수 1kg 안에는 얼마나 들어있을 거냐. 들어가 있는 그 퍼센트는 똑같아요. 퍼밀은 똑같죠. 자, 다음 보자. 그러면 32psu에 32g이 들어있을 때 32g이 아니죠. 3.2g이죠. 32psu 안에 염화 마그네슘이 3.2g이 들어있을 때 36psu 안에는 얼마가 들어있느냐. 32psu 안에 3.2g 들어있대요. 36psu 안에 3.6g 들어있어야겠죠. 3.6g. 이거 뭐 계산할 게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지역에서도 요놈들이 들어가 있는 양은 다를 수 있어요. 염류의 양은 다를 수가 있지만 들어가 있는 이 비율 있잖아요. 얘가 3.2g 들어가 있으면은 얘 36psu 안에 36g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는 같아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됐나요? 자, 다음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어가기 전에 여기 예제 부분 있잖아요. 이거 진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다행인 것은 학교 시험 문제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소수점 같은 거 되게 복잡하게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 비교적 딱 떨어지게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이긴 하지만 소수점 곱하기, 소수점 나누기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례식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비례식으로 계산식 만드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계산식 분수 만들어서 푸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은 쌤이 계속 연습시킬 겁니다. 알겠죠? 잡아낼 거예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물이죠. 물의 양입니다. 물의 양이죠. 물이 많으면은요 싱겁잖아요. 그럼 염분이 낮은 거고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짜잖아요. 그럼 염분이 높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염분이 높은 것부터 한번 볼까요? 강수량과 증발량 중에서 염분이 높으려면, 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을 짜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물을 증발시켜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높아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강물 유입량 볼게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썼다가 지울게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이쪽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비가 주룩주룩 전체 지역에 다 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 이쪽 오른쪽 편에 이쪽 동해에 가까운 이쪽 지역에 높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강물은 황해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쪽은 물이 많이 들어왔죠. 강수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물이 많은 거고요. 물이 양이 많은 거고 이쪽은 물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물이 많을 때가 싱겁니? 물이 적을 때가 싱겁니? 짠 거는 물이 적으면 짜죠. 그러면은 강물 유입량은 적은 곳이에요. 강물 유입량이 적어야 염분이 높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빙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빙하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북극이나 남극 지역에서 빙하가 어떻게 되고 있나? 빙하가 녹고 있죠. 해빙이라고 합니다. 빙하가 녹는 것을 해빙이라고 하고 다시 바닷물이 빙하가 만들어지는 것을 결빙이라고 해요.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해빙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염분이 높으려면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 바닷물이 얼어야 됩니다. 솔직히 바닷물이 어는데 어떻게 염분이 높아지죠? 소금이랑 물이랑 같이 얼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바닷물이 얼 때는 소금은 그대로 있고요. 안에 있는 수분이 결합해서 물 분자들이 결합해서 얼음산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안에 염분이 들어있긴 들어있어. 근데 그 염분의 양이, 염류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소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대체로 물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얼어서 물산이죠. 빙하를 만들어내면 그 안에 대체로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은 염분이 높아져요. 결빙입니다. 빙하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염분이 높아집니다. 됐나요? 자, 다음에 염분이 낮은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염분이 낮으려면 당연히 비가 많이 와야 되죠. 강수량이 높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강물량은 많이 들어와야 되죠. 강물이 많이 들어오면 이쪽이죠. 여기 염분이 낮겠네요. 강물 유입량이 많은 곳. 다음에 빙하의 결빙 말고요. 해빙입니다.
자, 빙하가 녹아야 물이 많이 유입되면서 염분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 보겠습니다.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되고요. 자, 고위도는 지금 우리가 북극, 남극 지방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빙하가 녹고 있다 그랬죠. 해빙입니다. 자,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한다면 강수량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쵸? 물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염분이 어떻죠? 염분이 현재 낮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위도 볼게요. 저위도는 말 그대로 그냥 딱 그 더운 지역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나?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저위도 같은 적도 지방 근처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대신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 거, 증발 많이 하는 거 둘 중에 누가 많으냐? 이게 많아요. 비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강수량이 더 높아요.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증발도 많이 되지만 강수량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쪽 저위도 지역에서는 염분이 고위도로 마찬가지로 낮습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요. 더운 지역이니까 증발 많이 할 거야. 많이 증발하니까 염분은 높겠지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비가 더 많이 온다고요. 저위도 지역은. 그 다음에 중위도 보겠습니다. 중위도 지역은 대체로 날씨가 맑은 경우 많고요. 날씨 맑거나 날씨 맑음 그리고 건조한 경우 많고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비교적 바람 이렇게 되면은 조건이 딱 좋죠. 이럴 때는 이제 증발이 많이 일어나겠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염분은 높게 나타날 수가 있겠다.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세 가지 위도에 따른 염분 분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 분포는 아까 다 했던 것 같아요. 자, 1번 계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계절의 염분이 높으냐, 낮으냐 이걸 비교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70%에서 80% 정도의 강수량 언제 비가 다 옵니까? 여름에 비가 다 오거든요. 그럼 여름에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부족하죠? 겨울이 염분이 더 높아요. 됐나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을 봤을 때 황해와 동해를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강물이 어디로 흘러간다 그랬지? 황해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황해는 물이 많은 거예요. 염분이 낮겠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동해는 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동해에서 염분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해 쪽으로 입을 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주변 염분까지 봤고요. 이 정도 내용 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염분비 일정 법칙 보겠습니다. 자, 예제 파트 요 그 계산하는 거 있죠? 요거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했습니다.